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제 군주제와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제 군주제의 군주는 세습이 된다는 것인데요. 세습은 위험성이 큰 제도입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군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암군 혹은 폭군들이 나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최악의 폭군은 누구일까요? 시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입니다. 먼저 고구려의 5대왕 모본왕입니다. 마지막 해씨 군주인데요. 모본왕은 3대왕 대무신왕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호동왕자의 이복동생입니다. 원래 호동왕자가 대무신왕의 뒤를 이어야 했으나 호동왕자 계모 집안의 핍박으로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모본왕은 너무 어려서 4대왕은 대무신왕의 동생이 등극했다가 서기 48년 다 큰 모본왕이 5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모본왕을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얻지 못하여 나라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임금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앉을 때에는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죽였으며 신하 가운데서 가난한 이가 있으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본왕은 재위 5년 만에 측근이었던 두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모본왕은 측근이었던 두로를 깔고 자며 아마 모본왕을 모시는 두로 입장에선 심한 인격모독을 당했고 그 불만으로 모본왕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본왕 사후 태조왕이 6대왕이 되면서 해씨의 군주는 끝나고 고씨가 고구려의 군주를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씨의 성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두로의 모본왕 암살이 그저 사적인 복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상하게 모본왕 사후 두로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두로가 모본왕을 죽일 때 어떤 이가 두로에게 모본왕을 살해하라고 부추겼다는데 그 어떤 이가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분명 두로 배후에 누군가 사주한 정치적 세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7대왕 차대왕입니다. 차대왕은 6대왕 태조왕의 동생이자 본명은 고수성입니다. 수성은 형 태조왕 시세의 정복전쟁을 지휘하던 고구려의 맹장이면서 태조왕 말년에는 늙은 태조왕을 대신해서 국왕 대리를 했던 실권자이기도 했죠. 차대왕으로 등극한 수성은 재위 2년 만에 선왕의 측근이었던 복장을 처형했으며 복장은 차대왕더러 역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태조왕에서 차대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 차대왕은 선대왕 태조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피바람만 일으킨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재상이었던 명림답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임금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선 차대왕은 민신도 잃을 정도의 폭군으로 보이죠. 다음 고구려의 폭군은 14대왕 봉성왕입니다. 봉성왕은 292년에 즉위해서 정확히 300년에 사망했으니 3세기의 끝을 마무리한 왕인데요. 삼국사기에는 봉성왕더러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심병은 왕이 되고부터 더 심해졌는데 왕권이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선 즉위한 그 해 봉상왕은 큰 공적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안국군 달가를 의심하여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동생 돌고를 죽여버렸고 돌고의 아들은 수도를 탈출해 도주하였죠. 봉성왕은 도주한 돌고의 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였죠. 그런데 봉상왕을 변호하는 입장에선 아직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던 고구려에서 충분히 인지도가 높은 왕족들은 왕권이 위협적이었고 그 이전에 그런 왕족들의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봉상왕도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명백한 폭군인 이유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임금이 궁실을 증축하였는데 생각보다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고 궁핍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여 간언하였다. 하지만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궁실 수리를 맡겼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궁핍해지고 일의 고통으로 인해 도망치고 흩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죠. 결국 재상 창조리가 봉상왕을 폐위시킨 뒤 숨어있던 봉상왕의 조카를 찾아내어 차기 국왕으로 옹립하니 이 군주가 그 유명한 미천왕입니다. 봉상왕은 폐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죠. 다음은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하면 유명한 두 폭군이 있죠. 바로 계로왕과 의자왕입니다. 두 군주 모두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외적에게 수도를 빼앗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55년 즉위한 백제 21대왕 계로왕은 본디 명군의 모습을 보였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스파이 도림에 의해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백성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과 누각과 대사를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웅리아에서 큰 돌을 캐다가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유고를 장사 지내고 사성 동쪽으로부터 숭산 북쪽까지 강을 따라 둑을 쌓았다. 이 때문에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서 나라의 위태로움이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한성이 함락당하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도 초기엔 왕권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과 신라를 상대로 한 수많은 전쟁에서 활약하였으나 재위 15년 차였던 655년에는 삼국사기에 태자의 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점으로 폭군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또 성충, 흥수 같은 신하들을 내치면서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말았죠. 다만 계로왕과 의자왕이 실제 폭군이었느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두 왕은 데칼코마니처럼 상당히 비슷한데요. 유독 귀족의 힘이 강했던 백제에서는 계로왕과 의자왕 직전에 백제의 국왕들이 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지나치는 왕권 강화를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로왕과 의자왕 역시 귀족의 힘을 억누르고 왕권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국론이 분열되어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죠. 신라는 56명이나 되는 군주들이 있었음에도 폭군의 수가 많지 않은데요. 먼저 진흥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25대 왕이 된 진지왕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진지왕의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를 통해 폐위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의 폭군으로서의 모습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폐위되었다는 기사도 없어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폭군은 통일신라시대 887년 즉위한 51대 왕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때는 문헌상 기록된 한국 최초의 농민반란 원종애노의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성여왕은 각각 위홍과 간통하였는데 위홍의 아내가 진성여왕의 유모였다고 하죠. 삼국사기에는 임금은 젊은 미남 두세 명을 몰래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 때문에 아첨하고 총애를 받는 자들이 방자하였고 뇌물을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진성여왕이 그렇게까지 폭군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답니다. 우선 이미 진성여왕 즉위 이전부터 신라는 멸망의 징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성여왕의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는 거죠. 또한 진성여왕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최치원을 통해 국가개혁을 시도는 해보려고 했으며 어떻게 해도 진골 귀족들의 정치 농단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자 자신이 덕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카에게 양위를 하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가야 할 차례인데 고려 전에 꼭 언급해야 하는 폭군이 있죠.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는 왕권 중심의 패소호족들의 지지로 후고구려를 세웠지만 궁예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또 국호도 마진에서 태봉으로 고치는 등 패소호족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궁예는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잔혹해서 공포 정치로 변모합니다. 고려사에는 말년의 궁예를 가리켜 이르기를 집권 후반기에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했으며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다고 주장하고 법봉을 사용하여 신하들을 때려 죽이는 등 광기를 일으켰다라고 묘사하죠. 궁예가 불교계를 끌어들이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작 불교계에서도 궁예의 공포 정치에 학을 뗐습니다. 궁예는 대외적으로도 평판을 잃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신라의 지배층들이 다수 태봉으로 망명을 신청했는데 신라를 극도로 싫어하던 궁예는 태봉으로 유입해온 신라인들을 족족 체포하여 처형하였죠. 궁예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긍정하지 않는다면 역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왕비였던 강씨가 궁예를 말리자 궁예는 네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관심법으로 보아서 다 알고 있다며 왕비와 두 아들들까지 죽였죠. 참고로 왕비 강씨도 패소호족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궁예는 왕건과 그의 측근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난 궁예는 도주 중에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공포정치로 왕권 강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궁예는 민심도 잃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철원 향토사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궁예가 본인의 지지 세력과 끝까지 왕건과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철원에서만큼은 철원을 한 국가의 수도로 삼아준 궁예를 나름 변호해주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듯하죠. 고려와 조선의 폭군들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